멕시코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그녀를 지지하기는커녕 외도했다고 비난하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독을 클릭하여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보고 사랑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서울 중심부에서 35세의 강민서는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평평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이는 수년간 아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민서에게 세상은 오래전에 그 빛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박준호와 결혼한 이후로 민서는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임신 테스트기의 음성 결과와 함께 그녀의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불임이라고 말했고 이 소식은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치료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준호는 처음 몇 년 동안 민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며 삶의 다른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는 남편의 좌절감과 쓴맛이 그를 갉아먹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말다툼은 더 자주 일어났고 둘 사이의 거리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아픔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준호가 찡그린 얼굴로 느슨해진 넥타이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렇지. 그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녁 뭐야?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오늘 밤 특별한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가 위스키 한 잔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최근에 들인 습관으로 그녀가 매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민서는 그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준호야.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입양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잖아. 준호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쳐 식기를 덜그럭거리게 했습니다. 우리 이미 이 얘기 했잖아, 민서야. 난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내 자식을 원한다고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워? 준호의 말은 민서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잖아.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어. 그건 같지 않아. 너도 알잖아. 준호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난 이 대화에 지쳤어. 이 상황에 지쳤다고. 가끔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했어야 했나 생각해. 그 말과 함께 준호는 화를 내며 아파트를 나갔고 민서를 홀로 그녀의 고통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들이 한때 나누었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쓴 것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밤이 도시를 덮을 때 민서는 한때 알았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은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사랑, 믿음, 그리고 힘을 전에 없이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저녁 식사로부터 2주 후 민서는 그녀가 신뢰하는 산부인과 의사인 김재훈 박사의 진료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 가끔씩 어지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이성적인 마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강민서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친절한 미소로 불렀습니다. 민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재훈 박사는 중년의 친절한 눈을 가진 남자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민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증상들이 있어서요. 의사는 민서가 느꼈던 것들을 설명하는 동안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김 박사의 표정은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흥미롭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서 씨,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병력을 고려해봤을 때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죠. 확실히 하기 위해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떨리는 손으로 민서는 검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몇 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재훈 박사가 결과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서 씨,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임신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 봅시다. 몇 분 후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 속 작은 이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나타내는 작고 고동치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민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거리들이 더 밝아 보였고 색채가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호하듯 배 위에 놓여 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토록 갈망하던 기적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년간의 고통과 실망 끝에 이 아기가 그들의 결혼 생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민서는 집으로 향했고 남편과 이 소식을 나누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준호가 소파에 앉아 업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를 압도할 것 같은 긴장감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준호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호기심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서야? 나는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임신했어요. 그 후의 침묵은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해석하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민서의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가 위험하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떨리는 미소를 지으며 소식을 반복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준호야. 우리가 부모가 될 거예요. 준호의 표정은 믿기 힘든 표정에서 분노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가 포효했고 민서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의사들이 네가 불임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준호야, 이건 기적이에 Copy retry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H. continuar iditia.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원한다면 같이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소리쳤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누구랑 날 속인 거야?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지? 준호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충실했다는 걸 알잖아요, 준호야. 이 아기는 당신 거예요. 우리의 기적이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년간의 좌절과 쓴맛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나가.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너와 네가 뱃속에 품은 그 사생아는 내 문제가 아니야. 민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제발. 그녀가 눈물 속에 간청했습니다. 이러지 마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 아기는 우리의 아이예요. 나가.
준호가 포효하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후회할 짓을 하기 전에 당장 나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떨리는 다리로 민서는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준호의 말이 그녀의 귀에 메아리 쳤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흐느꼈습니다. 거리에서 밤이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방향도 없이 걸었고 자신을 껴안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민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아기를 지킬 것입니다. 세상을 혼자 마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그녀는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널 사랑해, 내 작은 기저가. 그리고 항상 너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민서는 밤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 용감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민서가 밤을 보낸 작은 모텔방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고 울어서 부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이 악몽이었기를 바랐지만 현실이 그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임신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단 하나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지금은 그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답에 흔들렸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니? 우리 딸 괜찮니? 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며 그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기적적인 임신, 준호의 반응, 어떻게 그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는지. 우리 아가, 김영숙의 목소리는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와, 여기 항상 내 자리가 있단다. 몇 시간 후 민서는 고향인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시골로 바뀌는 동안 그녀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함께 만들어온 삶은 뒤에 남겨두었지만 앞에는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희망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란 작은 한옥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김영숙,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강한 여성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민서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부산의 조용한 삶의 일상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를 돕고 서서히 옛 친구들과 이웃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가게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에 본 적 없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이가 친절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기본적인 물건들을 좀 찾고 있어요. 민서는 그녀가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것을 도왔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원이 마을 여성들을 돕기 위해 작은 진료소를 열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보람있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때요. 지원의 이해심, 깊은 눈빛에서 무언가가 민서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귀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의사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일 제 진료소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과 아기가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옛 침대에 누워 민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바로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이 지나고 민서의 배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이지원 박사의 돌봄과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 아래 민서는 다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그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어머니와 함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녀는 거리를 걸어오는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을 때 그녀는 준호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서야,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널 찾았어. 민서는 얼어붙은 차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을 감지한 김영숙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준호 씨?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민서야,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민서가 대답하기 전에 이지원 박사가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보고 그녀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괜찮나요? 그녀가 물었고 보호하듯 민서 옆에 섰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혼란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지원 박사입니다. 민서 씨의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버린 남편이겠군요. 이지원의 말은 준호에게 따귀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민서야. 그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민서는 그녀도 몰랐던 힘을 느끼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아요, 준호 씨.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내일 시내공원에서 정오에 만나요. 준호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나는 동안 민서는 이지원과 어머니에게 돌아섰고 그들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민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피곤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민서가 그의 옆에 앉았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우선 용서를 구하고 싶어. 내 반응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였어. 민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네가 떠난 후 나는 일에 빠져 잊으려고 했어.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 매일 밤 너와 우리 아기에 대해 생각했어. 김 박사님을 찾아가 네 임신을 확인했지.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처럼 느껴. Copy retry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H. continuar edit였어. 준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처에서 널 찾았지만 아무도 네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마침내 네가 한번 고향을 언급한 걸 기억해냈고 여기 왔어. 민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왜죠, 준호 씨? 왜 저를 의심했어요?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야, 민서야. 기적을 믿었다가 그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민서는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를 만나기 전에 짧게 결혼한 적이 있어.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내 전 아내는 날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 그녀가 말했을 때 그 아이가 내 것인 척했지. 몇 달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날 무너뜨렸어. 이 폭로는 민서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준호의 과도한 반응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 준호야. 그녀가 속삭이며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명이 되진 않아. 그가 계속했고 부드럽게 민서의 손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고통이 내 판단을 흐리게 했어. 네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어. 나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반응했지.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를 구해. 민서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이해, 슬픔, 그리고 희망의 한 줄기. 하지만 그녀는 또한 용서와 화해의 길이 길고 어려울 것임을 알았습니다. 준호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지우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이해해, 민서야. 단지 당신이 알았으면 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당신의 신뢰를 되찾고 우리 아이의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민서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적어도 모든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이지원 박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민서는 준호와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녀는 더 이상 몇 달 전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그 불안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내면의 힘을 발견했고 이제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민서의 삶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매일 그녀 안에서 자라는 작은 기적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그의 말에 충실했고 임시로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작은 집을 임대하고 원격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민서와 그들의 미래 아이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지만 점차적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서가 이지원 박사와의 원례 검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산스포츠 강민서 씨입니까? 전화 너머로 모르는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 불임 클리닉의 박소영 박사입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클리닉에 오실 수 있을까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느끼며 민서는 며칠 내에 서울로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준회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그녀와 동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함께 겪고 있어, 민서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맞설 거야. 서울로 가는 버스 여행은 긴장감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하는 풍경을 지나며 민서와 준호는 그들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클리닉에 도착하자 그들은 박소영 박사에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으로 동정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 박 씨, 그들이 그녀의 사무실에 앉자 박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의료 기록을 검토하던 중 귀하의 사례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준호가 그녀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고 그는 조용히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불임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에 참여하셨죠? 기억나세요? 민서는 눈썹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하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10대 초반이었죠.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생리가 매우 불규칙했거든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연구에서 당신은 월경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사례에서 그 치료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시적인 형태의 불임을 야기했던 거죠. 이 폭로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민서와 준호는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은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민서 씨의 불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치료의 효과가 마침내 사라져 이 기적적인 임신이 가능해진 거죠. 안도와 놀라움의 눈물이 민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실패한 시도들, 갑작스러운 임신이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던 것. 하지만 왜 아무도 이전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준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과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연구의 기록들이 수년간 분실되었습니다. 최근에 오래된 파일들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과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클리닉을 나오면서 민서와 준호는 침묵 속에서 걸었고 방금 알게 된 사실에 엄청난 의미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멈추고 민서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았습니다. 민서야,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실수를 저질렀고 우리 둘 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휩쓸렸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 준호가 고집했습니다.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했고 우리 집에서 쫓아냈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서는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준호야. 우리 둘 다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은 거리 한가운데서 껴안았고 안도의 눈물이 웃음과 섞였습니다. 한때 너무나 불확실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머물던 작은 호텔에서 민서와 준호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으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함께 꿈을 꾸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민서가 잠들 때 그녀의 불룩한 배 위에 보호하듯 손을 얹은 채 그녀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완전한 화해로 가는 길이 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산으로의 귀환은 감정과 결정의 소용돌이를 가져왔습니다. 민서와 준호는 새롭게 발견된 진실로 강화되어 이제 그들의 관계를 재건하고 아이의 탄생을 준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산의 화려한 골목을 산책하던 중 준호가 작은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Copy retry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Continuar edit. 준호가 집 AP에 매매 표지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사서 여기에 정착하는 거 어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민서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당신 일은 어떡하고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 민서야. 도시에서의 삶은 스트레스가 많아. 항상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신없잖아. 여기는 평화로워.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 후에 바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 준호의 제안은 둘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대해, 희망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부산에서 보낸 시간이 어떻게 그녀를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그녀가 자신도 모르던 내면의 강함을 발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난 더 이상 완전히 당신에게 의존하는 여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준호야.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성장했고 변화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시도하려면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해, 민서야. 그리고 난 그런 당신을 존경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나가길 원해. 함께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서. 날이 갈수록 민서와 준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지원 박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상담가로도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서가 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아이디어가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면 어떨까요? 이 가게를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드는 거예요. 김영숙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니 우리 딸? 민서는 흥분해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식료품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성 역량 강화 수업도 제공하고 생식 건강 워크숍도 열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숙의 눈이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아, 민서야,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너는 항상 큰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보니 큰 비전도 가지고 있구나.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준호와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는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완벽해, 민서야.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비전과 경험이 있고 난 내 사업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정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준호, 김영숙, 그리고 이지원 박사의 지원을 받아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료품점은 아늑하고 다목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기본 생필품을 유지했고 다른 한쪽에는 여성 건강, 자기 개발, 육아에 관한 책들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가게의 중앙은 워크샵과 모임을 위한 유연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서의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그녀의 프로젝트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소식이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곧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호기심과 희망을 안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임신 중 자기 관리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줄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그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예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워크숍 동안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요. 그 젊은 여성, 18살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민서의 가슴이 지은의 눈에서 보이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인식하며 아팠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 자신도 같은 감정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은 씨. 민서가 부드럽게 말하며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지원해 드릴 거예요.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여정, 모든 그 기복들이 그녀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고 자신의 폭풍을 헤쳐나가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부산 위로 해가 지면서 돌로 포장된 거리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민서는 깊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도전, 흘린 모든 눈물이 그녀를 이 지점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옆에 누워 그녀의 배에서 아기가 안절부절 못하고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민서는 지금까지의 그녀의 놀라운 인생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임신의 기적은 그녀에게 모성의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켜 그녀가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준호가 그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발견하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얽었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이상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준호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민서야. 당신의 고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었어요. 다른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말이에요. 그들이 잠들며 민서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이 도전들을 맞설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너무나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졌던 미래가 이제는 약속과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retry H, continue, edit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민서는 임신 말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희망과 삶이라고 이름 지은 커뮤니티 센터는 부산과 그 주변 지역 여성들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만족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민서가 다가오는 모유 수유 워크숍을 위한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배에서 당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진통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준호야.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불렀습니다. 아기가 오려나 봐요. 그 후의 상황은 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센터 뒤편의 임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준호가 순식간에 나타났고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항상 실용적인 김영숙은 이미 이지원 박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역 병원으로 가는 여정은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진통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 이후에 마침내 그들의 작은 기적을 만나려는 참이었습니다. 이어진 시간들은 강렬했습니다.
준호의 손을 꽉 잡은 민서는 각 진통을 자신도 모르던 힘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지원 박사는 약속대로 그녀 곁을 지켰고 격려의 말과 전문적인 지도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힘을 쏟아부은 후 병원 벽을 흔들 것 같은 고함과 함께 민서는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고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완벽해요. 준호가 처음으로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야, 당신이 해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지친 듯하지만 빛나는 표정의 민서는 팔을 뻗어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 작은 눈을 보며 민서는 자신의 마음이 전에 없이 큰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희망아. 그녀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그들이 함께 선택한 것으로 그들이 극복한 모든 것과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어진 며칠은 방문객들, 축하 인사들, 그리고 부모가 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소용돌이였습니다. 지은 민서가 센터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은 자주 찾아오는 방문객이 되었고 아기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민서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해 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서가 집의 평온함 속에서 희망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준호가 부산에 머물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온 모든 것에 대해 말이에요. 민서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본능적으로 희망을 더 꽉 안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준호가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말이에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민서의 가슴 속 긴장감이 사라지고 대신 흥분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완전히 진지해요. 조사를 해봤는데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비전과 내 사업 경험을 합치면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요. 민서는 잠시 침묵했고 준호가 제안한 것의 규모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야심찬 꿈이었고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을 바라보며 그녀는 센터를 통해 만난 모든 여성들을 떠올렸고 그들의 투쟁과 극복의 이야기들을 기억했습니다. 해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고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그녀에 키스했고 이제 평화롭게 잠든 희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민서야. 당신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에요. 그날 밤 민서가 희망을 그녀의 요람에 눕히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임신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 임신의 기적으로, 거절의 고통에서 재회의 기쁨으로 모든 경험이 그녀를 형성했고 그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딸을 바라보았고 그토록 작고 완벽한 아이를 보며 새로운 결의를 느꼈습니다. 희망을 위해, 지은을 위해,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여성들을 위해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미래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고 민서와 준호의 프로젝트인 희망과 삶은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성장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로 시작한 것이 이제 5개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지원, 교육, 희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활발한 5살 소녀가 된 희망은
부모의 기쁨이자 센터들의 비공식적인 마스코트였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호기심과 동정심 넘치는 마음으로 그녀는 종종 워크숍에서 돕는 모습을 보였고 작은 손으로 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 단순히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여성들에게 포옹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새로운 도전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민서와 준호는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센터의 개설을 감독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프로젝트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가장 최근의 센터 개설을 위해 제주도에 다녀온 후 지친 채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진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그녀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때로는 희망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준호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민서야.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희망이 거실로 뛰어들어왔고 그녀의 검은 곱슬머리가 매 발걸음마다 튀어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뭘 했는지 보세요. 그녀가 외치며 화려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딸. 무엇에 대한 그림인지 설명해 줄래? 희망이 열정적으로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양한 대가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하지만 우리 셋뿐만 아니에요. 지원 이모랑 지은 언니, 그리고 센터에 오는 모든 여자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큰 가족이에요. 희망의 말은 민서와 준호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무언의 이해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딸이 순진무구하게 그들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던 것의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확장된 가족. 그날 밤 희망을 재운 후 민서와 준호는 프로젝트의 미래와 그들 가족의 미래에 대해 긴 대화를 Copy Retry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H. 촌티누아 이디트 나누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는 리더십 팀을 구성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센터들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 말이에요. 준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은은 어떨까요? 그녀는 이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고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함께 해왔잖아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고 수년 전 그녀가 처음 만났던 겁에 질린 젊은 여성과 그녀가 성장한 강한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시작부터 있었던 다른 여성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들은 필요한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민서와 준호는 새로운 조직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지은은 기회에 흥분하여 주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다른 지역의 센터 운영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쯤 새로운 도전이 지평선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서가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그 메시지는 중요한 국제 투자자 그룹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삶의 성공에 대해 들었고 프로젝트의 대규모 확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준호가 민서의 어깨 너머로 이메일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다면 수백만 명의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의 본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혼 없는 기업이 되지 않길 바라요. 다음 며칠은 토론 회의, 그리고 불면의 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기회는 매력적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희망과 삶의 진실성과 커뮤니티 정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이 그들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민서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문제야 우리 딸 민서가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 커지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잃을 수 있거든. 희망은 눈썹을 찌푸리며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명확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여전히 엄마 아빠라면,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커지든 상관없이 여전히 특별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혼란 속의 빗줄기 같았습니다. 민서는 딸을 안으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 딸.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는 거야. 그날 밤 희망을 재운 후 민서와 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의 제안을 수락하되 명확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창의적이고 운영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며, 새로운 센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희망과 삶의 근본적인 정신과 가치를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진 몇 달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민서와 준호는 아르헨티나에서 일본까지 동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며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팀을 교육했습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비전이 확장되어 더 많은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확장은 새로운 도전과 비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일부는 희망과 삶 이 기업의 이익에 팔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큰 조직이 정말로 처음에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던 개인적인 연결과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서와 준호는 국제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물리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심과 외부 비판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의 원래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의심과 도전의 폭풍 속에서 민서는 그들의 뿌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원래 센터에서 모임을 조직했고, 지은 이지원 박사, 그리고 처음부터 희망과 사무의 일부였던 많은 여성들을 초대했습니다. 모임 전날 밤, 민서가 어머니의 집에 있는 옛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영숙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떠니 우리 딸? 그녀가 물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방향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야, 네가 왜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 기억하렴. 그것은 돈이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였지. 네가 그 목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한 절대 방향을 잃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민서의 마음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로운 목적 의식과 명확성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희망과 삶의 여정의 일부였던 여성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섰을 때 민서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극복한 여성들의 얼굴을 보았고 센터에서 힘과 커뮤니티를 찾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 있고 동정심 많은 리더가 된 지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구한 이지원 박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서는 희망과 삶이 얼마나 커지든 상관없이 그 핵심과 사명은 여전히 같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고 연결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희망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민서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부산에서 작은 센터의 문을 열었던 그 날부터 오늘날 여러 나라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커지든 상관없이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든 동아시아의 어느 곳이든 우리 센터의 문을 들어서는 모든 여성은 우리가 첫날부터 제공했던 것과 같은 사랑, 같은 연민, 같은 지원을 찾을 것입니다. 희망과 삶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을 위해 있겠다는 약속. 모든 여성이 존엄성, 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지킬 것입니다. 민서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많은 여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지만 또한 결의와 자부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함께라면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커피 리트라이 H 컨티뉴얼 이디트 부산에서의 그 감동적인 모임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희망과 삶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멈출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대륙 전역에 100개가 넘는 센터가 설립되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민서는 이제 50세로 여성 역량 강화 분야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열리는 여성 권리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극복으로 얻은 자신감과 평온함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개회 연설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절망했던 젊은 여성에서 이제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장애물 흘린 모든 눈물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그녀의 반석이자 동반자로 무대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 하얀 섞인 회색 머리카락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민서에 대한 같은 사랑과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사랑하는 당신.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에 오르기 전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수천 명의 청중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과 삶의 CEO가 된 지은, 생식보건 분야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지원 박사, 그리고 첫 줄에는 이제 아름다운 15세, 소녀가 된 희망이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민서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었고 제 가치가 임신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서가 투쟁, 극복, 변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청중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커뮤니티의 중요성, 여성들 간의 상호 지원, 그리고 모든 도전이 어떻게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홀은 박수 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감정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 작별 인사를 하려는 순간 그녀는 홀 뒤쪽에서 소동을 눈치챘습니다. 한 노년의 여성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군중을 헤치고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민서에게 이상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이 마침내 앞으로 나왔을 때 민서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박사님? 그녀가 물었고 마침내 수년 전 그녀의 일시적 불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준 산부인과 의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80대가 된 박 박사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 씨, 우리 아이, 난 수년간 당신의 일을 지켜봐 왔어요. 당신과 이야기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느끼며 민서는 경호원들에게 박 박사를 무대로 올라오게 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와 희망도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았습니다. 민서 씨, 당신이 젊었을 때 받은 실험적 치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은 바로 저였죠. 제 고인이 된 남편의 연구를 바탕으로요.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은, 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불임 치료법을 찾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죠.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의 생식 능력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방법을요. 민서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은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받은 치료는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모성의 압박에 직면하기 전에 성장하고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해 설계된 거였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민서가 이 폭로를 처리하는 동안 조용히 지지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요? 민서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왜 저였죠? 박 박사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다른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서 본 것과 같은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환경에서 왔죠. 난 당신에게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민서는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 그녀가 경험하고 성취한 모든 것이 갑자기 새로운 빛 아래 놓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 치료가 당신을 그렇게 특별한 길로 인도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당신의 임신 투쟁에 대해, 당신의 고통에 대해 알았을 때 난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 번 진실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후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당신이 다른 여성들을 돕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이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호란의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혼란과 배신감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세월, 부적절하다고 느꼈던 시간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이 그녀를 지금의 위치로 이끌지 않았나요? 박 박사님, 민서가 마침내 말했고 그녀를 압도하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굳건했습니다. 감사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년의 의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해요, 민서 씨.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투쟁, 당신의 승리.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아마도 전체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박사님, 민서 같은 여성이 더 있나요? 이 치료를 받은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은 실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네, 민서 씨처럼 자신이 불임이라고 믿으며 수년을 보낸 다른 여성들이 있어요. 이 폭로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민서는 새로운 임무가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여성들, 그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고뇌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모든 것을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그녀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서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에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 기적을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난 정말 괜찮아. 청중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은 존경하는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고 민서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방금 목격한 것은 진실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내 이야기, 내가 그토록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대신 새로운 힘, 새로운 목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박 박사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에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의 진. Copy retry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H. continuar edit로를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의 세월에 대해 화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오늘의 제가 되는 데 이끈 길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승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각 단어와 함께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밖에는 자신의 생식 건강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과 삶의 의무입니다. 청중 속의 준호, 희망, 지은, 그리고 이지원 박사를 바라보며
민서는 그녀가 만들어 온 가족에 대한, 그녀를 둘러싼 커뮤니티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희망과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진실, 치유, 그리고 역량 강화의 장입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박 박사, 준호, 그리고 희망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사랑과 지지에 둘러싸여 그녀는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라도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슴속에 새로운 사명을 안고 민서는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모든 장애물, 모든 눈물, 의심의 순간들,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길이 어려웠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모성이나 불임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였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였고, 모든 여성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민서와 준호가 이끄는 희망과 삶팀은 박 박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실험적 치료를 받았을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을 찾아 그들에게 의료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도전적이었지만 보람 있었으며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한편 희망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했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지원 이모처럼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해온 것처럼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요. 민서의 눈에 자부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희망아, 그녀가 딸을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난 내게 더 아름다운 길을 상상할 수 없구나. 넌 삶을 변화시킬 거야, 우리 딸. 그날 밤 희망이 잠든 후 민서와 준호는 그들의 딸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희망의 선택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이 강하고 연민 있는 여성들에 둘러싸여 자랐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 한다는 게 놀랍지 않네요. 난 그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어진 몇 년 동안 희망과 삶은 새로운 도전과 승리를 맞이했습니다. 조직은 그 사명을 확장하여 생식 건강 연구를 포함시켰고 동아시아 전역의 대학 및 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민서는 이제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 이후의 조직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뛰어난 리더임을 증명했고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조직의 일에 새롭고 과학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부산의 원래 센터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사진으로 가득 찬 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센터를 거쳐간 수천 명의 여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과 힘, 그리고 커뮤니티를 찾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사이에서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겁에 질린 젊은 여성이었던 지은이 이제는 존경받는 리더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구한 이지원 박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각자 자신만의 극복과 승리의 이야기를 가진 수많은 다른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다음 단계를 밟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에게 횃불을 넘겨줄 때였습니다. 희망과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갈 여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날 밤 가족 저녁 식사 중에 민서는 준호, 희망, 그리고 이제는 가족의 중요한 일부가 된 지은과 함께 그녀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날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이 조직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아이디어가 앞장서야 할 때예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사랑과 이해로 빛났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어요, 민서야.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을 무언가를요. 지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언니, 언니는 제 멘토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어요. 언니의 유산을 온 마음을 다해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혁신하겠다고 약속드려요, 엄마. 우리는 희망과 삶을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이어진 몇 달은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민서는 지은과 희망과 긴밀히 협력하며 조직의 모든 측면이 좋은 손에 맡겨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녀의 일부는 향수를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환 기념식 날이 민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부산 센터의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조직의 도움을 받은 여성들 모두가 민서의 유산을 기리고 새로운 리더십 시대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민서가 마지막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박수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차에하지만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부서진 여성이었습니다. 제 가치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죠. 오늘 저는 온전한 여성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제 가치, 우리 각자의 가치가 어떤 꼬리표나 사회적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청중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희망과 삶은 제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성장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륙 전역의 수십만 명의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준 무언가를요. 오늘 제가 물러나면서 저는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은의 리더십과 제 딸 희망의 의학적 지도 아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지은과 희망이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오는 동안 민서는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이름인 희망과 삶은 오늘만큼 적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의 약속.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와 Copyright Claude's response was limited as it hit the maximum length allowed at this time. H.Continuar 에디트 공유해 주셔서 저와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제 역할은 바뀔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항상 희망과 삶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강당이 박수갈채로 터져 나오는 동안 민서는 지은과 희망을 껴안았고 상징적으로 그녀의 인생이 된 조직의 리더십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새 여성, 희망과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하는 그들은 감정과 결의로 빛나는 얼굴로 무대 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첫 줄에서 지켜보던 준호는 자부심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포옹에서 한 시대의 끝만이 아니라 더욱 유망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 한때 아이를 갖지 못해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던 여성이 이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조직의 바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서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녀는 포옹과 감사의 말들의 바다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 어떤 이는 팔에 아기를 안고 어떤 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채로 다가와 희망과 삶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나누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민서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안나였습니다. 수년 전 부산의 원래 센터에서 그녀가 도왔던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안나가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빛났습니다. 민서 씨, 그녀가 말하며 오랜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충분히 표현할 수 없어요. 그날 수년 전 제가 센터에 들어왔을 때 저는 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제 딸이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다른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제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세대의 미래를 바꾸었어요. 민서는 안나를 껴안았고 그녀의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도전, 모든 눈물, 모든 의심의 순간,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서는 부산 위로 떠오른 별들을 바라보며 현관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그녀와 함께했고 그의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이상하고 멋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야.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영향을 준 모든 삶들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민서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망이 우리의 첫 번째 기적이었지만 희망과 삶의 문을 통과한 모든 여성이 또 다른 기적이었어요. 변화된 모든 삶, 실현된 모든 꿈. 밤이 깊어가는 동안 민서는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되새겼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목적으로 그녀는 개인적인 투쟁을 수많은 삶에 영향을 준 운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녀가 더 이상 희망과 삶의 최전선에 있지 않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유산이 계속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은, 희망, 그리고 센터에서 힘과 커뮤니티를 찾은 모든 여성 안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민서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고 자신의 고통을 세상을 위한 선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인생의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왜냐하면 결국 강민서의 삶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돌보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녀의 능력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였고 회복력의 이야기였으며 여성들이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생기는 놀라운 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유산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성장할 것입니다. 한 번에 한 마음씩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위로 별들이 빛나는 동안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여정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여명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